안녕하세요. 석천 소순석입니다. 오늘 구성공 예천명 한자 해서 구성공 예천명 1권의 104쪽부터입니다. 1권의 104쪽. 경자, 서울경자, 실자, 실내할 때 집실자, 그건 매양매자입니다. 매. 그 다음에 폐자, 폐단할 때 폐자, 폐단 폐자, 불꽃염자, 더위 서자, 6글자를 쓰는 것을 목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냥 쭉 써가면서 동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써놓고 중요한 획을 이제 설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그동안 영상에서 거의 다 기초획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고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울경자입니다. 점을 찍으실 때 점은 한자의 축소판이라고 그러죠. 하나, 둘, 셋 세워서 가운데로 나온 흔적이 있네요. 다음에 의자에서 면 바꾸시고 탄탄하게 강하게 꽂아가면서 옆으로 나갑니다. 획이 한 면으로 대고서 쭉 문지르는 거하고는 다르죠. 꽂아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서 딱 붓끝이 상단으로 갔다가 면이 바뀌면서 다시 회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걷는 획, 탄탄하게 땅 세우면서 붓끝이 모아져서 이런 모양이 됐죠. 서울경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한일자 옆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되 여기가 이렇게 뭉뚱하게 나가요. 면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아래로 하다가 다시 세워서 완전히 엎어서 다시 세워가면서 붓끝이 모아집니다. 이건 갈고리는 안 했네요. 여기서 탄탄하게 작은 획은 더 신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붓끝이 모아진 상태에서 강하게 꺾어서 돈필로 꽂아서 갈고리 이렇게 짧게 나왔습니다. 다음 요 끝단에서 못을 여기서 펼쳐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요 점보다 약간 아래쪽에서 하되 요 모서리에서 밖으로 약간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면이 바뀌어서 다시 모으면서 딱 모아집니다. 내려가는 획이 약간 짧은 듯하네요. 이런 점을 찍을 때 그냥 한 번에 폭 찍지 말고, 다 그렇죠? 점이라는 것이 제일 사실은 운필이 어렵습니다. 하나 세워서 엎어서 면 바뀌어서 다시 세워서 점이 딱 찍혀야 돼요. 이런 것도 위에 점도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정중앙에 점이 찍혀서 가운데로 나오는 거거든요. 길경자의 점이죠. 그 다음 집실자 이렇게 놓고 머리가 삼각형이죠. 삼각형일 때 이렇게 탄탄하게 세워서 위로 펼쳐서 방필로 펼치면서 다시 세워가면서 모아집니다. 이렇게. 여기는 그 다음 점은 약간 위가 넓지만은 꽂아서 다시 한번 세워서 정중앙으로 붓끝이 가게 한 다음에
면이 약간 박히면서 펼쳐서 요 끝단에 와서 우측 끝단 아래에 가서 씁니다. 그럼 요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쯤 중간 조금 위에 3분의 2쯤 위에서 이렇게 나가서 한번 세우고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상향으로 붓끝이 가운데가 상향으로 가면서 완전히 방필처럼 펼쳐진 상태에서 엎어서 뒤집어서 다시 세워서 붓끝이 완전히 모아지게 이렇게 서야 됩니다. 이걸 쓸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칠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날카롭게 올라가서 이렇게 면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서 다시 세워서 꼿꼿이 쓴 상태에서 이렇게 삼각형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붓은 쭉 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그게 중봉운필입니다. 붓이 어느 방향을 가더라도 꼿꼿하게 모아지면서 다녀야 그래야 힘이 있고 붓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겸호필이 아닌 양모로 쓰셔가지고 붓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계속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드러운 털을 사용하셔야 그래야 운필의 신력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꽂아서 아래로 왔다가 다시 세워서 점 딱 찍으면 점이 딱 찍혀서 붓이 송곳처럼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 매양매자. 자, 요 모양을 보시죠. 요 모양. 위가 평평하게 넓어요. 그냥 둥글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다 위에서 임서니까 똑같은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딱 세워서 엎어서 다시 세워서 모으면서 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면이 바뀌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붓끝이 상단으로 가서 다시 뒤집어서 면이 바뀌면서 딱 끝나요. 그래서 붓이 꼿꼿이 모아지면은 그 다음 가기 편하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고양순 고양순이 쓴 이 구성웅이 철명이 날카롭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날카롭지 않아요. 글씨가 둥글둥글한 것은 전부 다 여기 들어가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면이 바뀌어서 이렇게 방필로 바뀌면서 갔다가 한번 세워서 강하게 꺾으면서 두꺼운 액이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두 번에 보세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면이 바뀌어서 갔다가 여기서 땅 세워서 완전히 면이 바뀌어서 180도 바뀌는 거죠. 180도 바뀌어서 이쪽으로 꺾여서 두껍게 이렇게 나가는 필도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한 번에 가는 걸로. 그 다음에 요것이 조금 더 가까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거의 수평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각은 위 각은 평행이 안 됩니다. 평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평으로 가기 때문에 위가 이쪽으로 올수록 간격이 넓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역시 날카로운 획으로 꼿꼿이 세워서 완전히 서서 엎어집니다. 방필로. 다시 세워서 원필로 모으고 또 내려가면서 원필로 회봉하면서 모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가운데 획을 해서에서는 먼저 합니다. 행사에 가서는 이 필순이 좀 바뀌죠. 이게 먼저 해서나 행사나 같은 지금 원필로 나갔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요거 하고 이어서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행사에 가거든요. 해서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 데가 있고 지금 여기
한자 급수 배우는 분들은 해서에서는 이게 제일 나중에 하는 걸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서해에서는 조금 운필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운자 필순이 매양매자. 그 다음에 폐자입니다. 폐자. 폐단할 때 폐자. 폐단 폐자. 그 다음에가 불꽃염자, 더울서자. 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이제 추워서 에어컨을 끄고 히터를 틀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들어왔네요. 자, 폐자가 이렇게만 안 보이나요? 조금 내리고 임서기 때문에 똑같게 쓰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저런 획을 내느냐? 그 내는 방법이 붓의 힘을 붓이 힘이 없이 그냥 칠해서 가는 식으로 칠하지 말자, 문지르지 말자. 항상 제가 얘기하는 칠하지 말라, 문지르지 말라, 비비지 말라 그런 말씀드리죠. 자, 여기서 제일 첫 획에 약간 역입성이 있습니다. 뾰족하지 않고 노봉이 아니고 아주 뾰족하지는 않지만 노봉은 아닙니다. 약간 역입성이 있게 들어가면서 다시 세워서 면을 이렇게 바꾸면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노봉처럼 한 번에 점을 찍지만 약간 역입성이 있도록 도톰한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요 획도 이렇게 세우면서 다시 세워서 볶으시면 여기서 모아지고 이쪽으로 올 때 모아지면서 면이 바뀌는 겁니다. 요 획도 조금 안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하면 순이 안 가려지겠죠? 여기서 치 받아서 위로 꽂아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한 번에 쭉 긋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요런 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가면서 다시 날카롭게 모아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로 치 받고 다시 세워서 끝이 딱 모아진 다음에 회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요 획도 이렇게 작지만은 세 번에 이 점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면이 바뀌면서 세 번에 한 번에 폭 찍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점, 요 하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8개가 나오는데 전부 한 번에 찍는 건 없어요. 전부 면을 바꾸면서 여기 또 있죠. 세우고 또 세워서 면이 바뀌면서 모아지고 그리고 역입성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면이 바뀌어서 점 딱 치고 끝내고 요것도 역입처럼 둥글게 나가서 다시 세워서 모아서 짧게 가고 요거는 날카롭게 들어갔다 완전히 있으면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꺾어서 다시 세워서 이렇게 제일 붓끝이 여기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럼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똑같은 획을 어떻게 내느냐 그게 바로 운필이에요. 임서고 이 모양 잘 보시죠. 삼각형으로 나갔죠. 저렇게 위아래 돌출된 면은 없습니다. 삼각형으로 돼서 돌출된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걸려야 되느냐? 아주 신중하게 들어가야 돼요. 탄탄하게 들어가면서 꽂아서 밑으로 꽂아서 펼쳐서 나가면서 붓을 탄탄하게 운영해서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럼 요런 획이 나와야 됩니다. 가까이서 보실까요? 요런 획을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요런 거. 이렇게요. 그때 붓이 힘이 없어갖고는 꼿꼿하게 붓이 모아져서 힘이 없어가지고는 이 획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모으고 탄탄하게 물방울 떨어지는 것은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젖들 힘이 붓이 힘이 없어서는 안 돼요. 강해야 됩니다. 여기서 땅 찍으면서 약간의 면이 바뀌었다가 붓이 꺾어지면서 강하게 붓을 꺾어서 여기까지 완전히 꺾어서 갔다가 탕 튀어서 위로 올라갔다가 면이 바뀌면서 아래로 오면서 붓끝이 완전히 모아지도록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여기부로 들어가고 다시 세우고 여기서 완전히 모으면서 면이 바뀌면서 두꺼운 획이 나와서 갈고리를 하담한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요 점과 요 점 두 사이에다가 하되 요 작은 점, 요 사선으로 내려온 여기에다가 이렇게 날카롭게 꼿꼿하게 세우면서 붓을 대다가 위로 완전히 엎어서 펼쳐요. 이때 방필이 되는 겁니다. 방필. 여기서 다 힘을 빼면서 펼쳐야 돼요. 너무 힘을 좀 붓이 구겨지거든요. 다시 씁니다. 아주 이때는 감각이 좀 예민하게 그렇게 힘을 빼더라도 탄탄하게 빼면서 여기서 완전히 회봉으로 올라갑니다. 배단 배자. 그 다음에 불꽃염자 갑니다. 불꽃염자하고 더울서자 두 자면 끝납니다. 불꽃염자. 이게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동시에 쓰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의견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 점 두 개 하고 가운데 갑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가서 아래로 왔다가 세워서 탕 쓴 다음에 중앙으로 나가고 여기서 세워서 꽂아서 엎어서 삼각형으로 붓끝 모으고 그 다음에 위로 가서 다시 세우면서 사선으로 내려오는데 면이 계속 바뀌면서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모아져서 끝에 붓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붓끝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 쥐꼬리처럼 독사꼬리처럼 쥐꼬리 섬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중앙에서 계속 사선은 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영상으로 자세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세우면서 붓이 모아지면서 이게 전서 필법이죠. 전서에서 이걸 다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전서에서 이런 획이 많이 나오잖아요. 곡선이 왼쪽으로 내려가는 거,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 사선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그때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전서에서 마스터하고 그래 전서 제일 먼저 전서하고 예서하고 그 다음에 해서로 오셔야 모든 획을 원필, 방필, 방향, 전환, 중봉 그런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요 점도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꽂아서 세워서 엎어서 면이 바뀌면서 다시 세워서 땅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올려야 되겠네요. 안 보이겠네요. 자, 불꽃염자. 여기 아래도 역시 불화자. 요것을 약간 요 끝색보다 밖으로 나가면서 탄탄하게 갔다가 딱 방필로 펼쳐야 돼요. 펼쳐서 붓끝이 모아지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요것도 요 점 바로 밑에서 펼쳐서 이렇게 엎어서 펼쳐서 다시 세워서 붓끝이 송곳처럼 모아져야만 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붓끝은 역시 송곳처럼 모아져 있어야 됩니다. 벼루에 가서 씻을 필요가 없어요. 찍을 필요가 없어요. 다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먹물이 모자랄 때는 한 번씩 찍어야 되겠죠. 찍을 때도 붓을 뉘어서 이렇게 벼루에다가 이렇게 칠하지 마시고 좀 주액으로 사용하는데 말씀드릴게요. 이게 먹물이라면은 벼루에서 이렇게 칠하지 마시고 반드시 뉘어서 한번 톡 치면 끝나는 겁니다. 뉘어서 이렇게 통
뉘어서 툭 치면 끝나는 거예요. 먹물 공급만 해주시고 붓을 다듬는 거는 안 하도록, 붓을 다듬는 건 다 종이 위에서 하셔야 됩니다. 글씨 쓰는 과정에서. 자, 마지막 세우면서 위로 꽂아서 엎어서 다시 날카롭게 모아서, 그러면서 이제 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발꿈치라고 바꾸고 서면서 붓끝이 모아져야 돼요. 모아지면서 발꿈치가 밖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되죠. 손만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손이 이쪽으로 나가죠. 붓대는 탄탄하게 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이런 획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반대로 이쪽 획 불화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쪽은 왼쪽, 그 다음 빛이 파이문을 내려가는 때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탄탄하게 가서 섭니다. 여기서 서면서 이쪽으로 면이 바뀌는 거예요. 꽂으면서 여기서 더 내려와서 여기서 꽂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모아가면서 모아지는 거죠. 이렇게 불꽃염자. 그 다음에 더울서자. 이렇게 지면이 눈에 보이는 그 반경이 좁기 때문에 다시 법첩을 치우고서 가서 한 번씩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이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자, 더울서자.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내려올 때 약간 이 방향이 틀어졌죠. 그냥 우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꼿꼿이 세워서 완전히 면이 바뀌면서 이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탄탄하게 약간 상향으로 갔다가 여기서도 역시 펼치면서 이렇게 면이 바뀌면서 다시 세우면서 탄탄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행서 쓰는 거 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다시 펼쳐서 이렇게 가는 게 쉽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가늘지만 작지만 여기서 한번 섰다가 강하게 꺾어서 세워서 해봉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워서 다시 세워서 붓끝만 들고 내려옵니다. 요 교차되는 지점에서 붓끝을 완전히 모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 획이 또 나왔네요. 요런 모양이 나오도록 군더더기 없이 아래 위로 튀어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선 보세요. 사선이 철판을 자른 것처럼 꼿꼿하게 나갔어요. 휘어서 쑥 쓸고 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쥐꼬리처럼, 독사꼬리처럼 이렇게 해도 끝나는 것이 중봉이 잘 됐다는 뜻이에요. 중봉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쓸고 비비고 해서 지나가고는 이 획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나 보시죠. 지금 위에 날일자가 좀 너무 두께가 두꺼워졌는데, 그래서 전체가 글씨가 좀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사실 얘기할 호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얘기할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여유가 없을 정도 꺾어서 위로 올라가 갖고 완전히 붓끝이 모아지면서 이쪽으로 엎어서 다시 점을 딱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선 보세요. 제일 중요한 이 사선. 이것이 너무 두꺼웠기 때문에 지금 요거 왔는데, 자, 여기서 가죠. 그냥 세워요. 또 세워요. 붓끝이 모아가면서 여기서 중봉이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탄탄하게 가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세우고 이렇게, 지금 이 사실은 위 날일자보다 이 아래가 훨씬 더 커야 되는데 위가 조금 너무 커졌어요.
자, 요걸 밥첩 치우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야 이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무슨 뜻이냐면 덕을 썼자는 지금 원래 법첩의 크기 법첩인대로 우위가 좀 커졌어요. 우위를 좀 작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이 이렇게 좁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획 들어간 다음에 날카롭게 향해 여기가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위로 가고, 그래, 위 날일자보다 아래가 커져야 되니까요. 여기서 세워서 엎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변이 바뀌어가면서 갑니다. 꼿꼿한 하게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비껴서 붓기식이 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세워서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것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엎어서 다시 세워서 쭉 내려와서 탕 서서 갈고리 하듯이 이렇게 다음에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덕을 썼자. 그 다음에 네, 시간이 벌써 20분이 훨씬, 26분이나 됐네요.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글씨가 계속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배단 배자, 불꽃염자, 불꽃염자에서 불화자 한 번 더 쓸게요. 보세요. 이쪽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쓸고 이쪽을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탄탄하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래 불화자요. 세우면서 엎어서 방필로 내려오면서 붓끝이 모아졌죠. 여기까지. 그러면서 계속 변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획 속에서 찍어서 다시 세워서 나갔다가 깎아서 다시 세워서 모아서 이렇게 방향전환 돼가면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너무 뾰족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뾰족해도 붓끝이 이렇게 쥐꼬리처럼 모아져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